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앞으로 그 전망, 주시장하고 관련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4월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치하고 똑같았습니다. 전월비 0.3%,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는데요. 3월보다는 좀 낮아졌어요. 헤드라인이 3월에 3.5%, 4월에 3.4로 낮아졌고요. 특히 근원 물가는 3.8%에서 3.6%로 낮아졌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구성 요인을 보면요, 주택 관련 하우징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려 비중이 4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라고 그러죠. 이게 한 1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물가가 좀 끈적끈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주거비는 5.5%, 특히 운송 서비스는 11.2%로 전년 동월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물가 상승률 하락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거비 상승률이 떨어지고는 있어요. 소비자 물가의 주거비 상승률이 후행하는데요. 작년한테 그 8%를 넘었었습니다만 지금 5%대로 떨어졌죠. 앞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아마 주택가격 주거비 상승률도 조금 더 둔화될 텐데요. 이것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수요 측면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될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그 GDP 갭이라고 제가 이 그림에서 그 빨간 선으로 그려놨는데요. GDP 갭이라는 것은 실제 GDP하고 잠재 GDP의 퍼센트 차이입니다. 이게 플러스일 때는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럴 때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을 때 GDP 갭률이 마이너스일 때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죠. 1분기까지 실제 GDP가 잠재 GDP 이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로 다 둔화되고 있어요. 아마 하반기에는 실제 GDP가 잠재 GDP 거의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수요 공급이 일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최근 여러 가지 발표되는 미국 지표들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4월 고용이 17만 5천 개 증가, 예상보다 훨씬 낮았고요. 그 다음에 ISM PMI 지수가 있었죠. 제조업은 2022년 10월부터 3월만 빼놓고 계속 50 이하입니다. 제조업 경기는 침체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미국의 비제조업, 서비스업이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비제조업 PMI도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비스업 경기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4월 소매 판매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낮고 전월 수준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도 오히려 전월 수준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통화 증가율, 흔히들 그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면 장기적으로 대표적인 통화 지표 M2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하고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연준이 여기에 맞게 공급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가다 공급하고 어떤 때는 가소 공급하죠. 흔히 그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샤워하다가 수도꼭지를 한쪽으로 틀었을 때 굉장히 따뜻한 물이 나오면 반대쪽으로 틀면 굉장히 차가운 물이 나올 수가 있죠. 최근에 미국 통화 정책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니까요. 미 연준이 적정 통화 공급보다 거의 한때 28%포인트나 더 공급해 버렸어요. 이렇게 공급하니까 물론 그 소비도 증가하고 경기도 회복됐으면 물가가 오르니까 그 이후로 과감하게 긴축하죠. 작년에는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10%포인트 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분기가 가장 돈을 적게 공급했었는데요. 이게 2008년 이후 통계로 분석해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7분기 정도 선행합니다. 작년 2분기까지 이게 감소했으니까요. 7분기 시차를 고려하면은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GDP 갭률이나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공급 측면이에요. 특히 미국 유가가 소비자 물가에 둘이 더 변동률입니다. 한 2개월 선행합니다. 상한계수도 0.64로 상당히 높아요. 9월 들어서 유가가 물론 4월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인데요. 작년 5월 말에 WTI가 배럴당 68.1달러였었어요. 현재 79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한 15.5% 증가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했으니까 아마 7월 전후 물가 상승률은 높게 나올 겁니다. 저는 7월 전후 물가 상승이 한 3.7% 안팎까지 올라가려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가면 또 인플레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대두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 상승 때문에 그렇고요. 근원 물가는 계속 좀 더 안정되는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물가 상승 중기적으로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공급 측면에서 유가 때문에 또 7월 초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를 두 가지 기준에서 발표하죠. 그냥 우리가 보는 앞서 말씀 소비자 물가고요. 그 다음에 매월 말에 개인 소비지출 물가를 발표합니다. 두 개 차이는 가중치는 그냥 소비자 물가는 1년에 한 번씩 조정하고 있고요.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매월 조정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더 합리적인 물가다. 연준도 통화정책을 할 때 이걸 더 참조하고 있죠. 그런데 헤드라인이나 특히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3%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그는 소비철 물가 지수 가지고 적정금리를 소위 테일러 준칙에서 추정해 보면요. 적정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올 1분기는 5.1%, 2분기는 4.5%, 하반기는 좀 오릅니다. 제가 적정금리 추정한 거하고 미국 연방 실제금리하고 보면 방향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금리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7월 이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늦어도 9월이라 보고 있고요. 올해 최소 2차례, 많게는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제금융센터에서 요약해 놓은 건데요. 주요 IB들의 전망치입니다. 제가 국제금융센터가 요약한 걸 여기서 재인용했는데요.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10개 IB 중에서 5개 IB들이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T,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JP, 모간 이런 데들이죠. 너무나도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기관은 9월에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말 같은데 CT는 무려 4.50%로 지금 현재보다 한 1%포인트 낮춘다고 그렇게 좀 가감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 4.75% 정도 연말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하고 주가 관계인데요. 미국 S&P 500은 그냥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하고 상관관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7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오르면은 주가는 떨어졌고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은 주가는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주가 조정을 보였는데요. 지난 4월 명목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좀 낮아졌습니다만 실질금리가 올라서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10년 국채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지느냐, 소비자 물가 상승이 더 많이 떨어지느냐, 여기에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다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경제 전문가들 전망할 때 실제치보다 높게 나오면 뒤따라 높게 전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전망했는데 실제치가 더 낮게 나오면 이게 꺾이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뒤따라 계속 낮게 전망하는데 미국 경기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 최근에 물가 상승이 안정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다우지수, S&P 500, 특히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모든 경제 변수에서 좀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명목 GDP,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가지고 평가해 보면요. 한 10% 정도 가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진더라도 주가가 꾸준히 오르기보다는 좀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보다는 경기가 미국 주가 결정 요인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그보다 혹은 기업 수익률이 금리 하락폭보다 더 빨리 떨어지면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주가가 상승률이 제가 꺾인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지금 가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금리보다는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증가, 이익 증가율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